야구는 공 하나를 던지고 받을 때마다 통계를 냅니다. 간단히 검색만 해도 어떤 선수가 현재 어떤 기록을 내고 있는지 통계화가 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죠. 바둑도 기록의 스포츠인데 야구와는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연승 기록부터 세마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데요. 공식 기전이냐 비공식 기전이냐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41연승으로 연승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창호 선수의 기록이 5위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24연승인 줄 알았는데 7연승으로 기록이 훅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비공식 기전이 공식 기전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기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록이 있는 스포츠는 한 판 한 판의 결과도 재밌지만 기네스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정확한 경계와 잣대가 필요해 보이는 한국 바둑 기록, 문제점에 대해서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 알아봤습니다. 한국기어는 대회의 성격과 비중에 따라 공식전과 비공식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식전은 개인의 승수나 승률에 포함이 되고요. 비공식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공식전에서 받은 상금도 마찬가지겠죠. 이벤트 대국의 대부분이 비공식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난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세돌 선수가 장기 휴직을 끝내고 복귀를 해서 연전연승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IT 난민도끼 이벤트 대국이 열린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창호 선수한테 졌는데 이세돌 선수의 연승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비공식전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난해한 잣대가 적용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바둑리그에서 MVP를 하는 등 이름을 알리다가 홀연 사라졌던 박민규 선수가 전역을 하고 24연승 폭풍 질주로 재도약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24연승의 기록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중 프로기사협회에서 거둔 17연승은 연승 기록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승상도 노려볼 수 있었던 기록인데요. 기사회 리그의 전적은 승단과 랭킹에는 적용이 되지만 다승, 연승, 승률 등의 집계에서는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승단과 랭킹에 반영되는 기록을 바둑대상 기록에서 빼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대국자 간의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상대를 골라서 둘 수 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들의 대국 기회를 대폭 늘렸다는 데서 성공적인 기획으로 호평을 받은 대회인데요. 기준 미달이라면 승단 랭킹 점수에서도 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박민규 선수의 24연승, 그 중에 17연승은 기사회 리그에서 거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 생각과는 다르게 해맑은 박민규 선수의 마음은 반대더라고요. 시합 나가서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서 같은 시합이긴 한데 다른 기전 나가서 그렇게 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공식 시합 기전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G배에서 잘하고 싶었는데 탈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다라고 말하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에는 종합기전이냐 제한기전이냐라는 기준으로 의아한 일이 또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오정화 선수가 국수산맥 4강에 오른 적이 있는데 한국 여자 기사가 최초로 종합기전 4강에 진출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대단한 기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대회는 최정상급 기사들이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기전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정기대회에서는 분명 종합기전으로 우승한 선수가 2계단 승단을 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종합기전은 모든 기사가 출전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인데 상위 랭킹자가 출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종합기전이 제한기전으로 변신하는 의아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바둑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공식 기전이었을까요? 비공식 기전이었을까요? 정답은 반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한국기어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프로와의 대국은 공식 기전으로 또 아마추어와의 기전은 비공식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프로 제도가 있는 중국, 일본, 대만과의 경기만 공식전이 되는 것이었고요. 프로 제도가 없는 나라와 대국을 한다면 이것은 비공식전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딘가 구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기원에서는 2018년 3월 경기분류 규정 3조에 아마추어와의 대국 결과는 비공식전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는데 이것을 두고 한 일간지에서는
프로가 아마에게 패배 시 따르는 랭킹 점수 폭락과 체면 손상을 막아주려는 배려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 아마추어의 출전과 전적을 공식 처리하면서 결과를 프로 성적에선 빼는 건 모순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페어대국, 혼성 복식도 마찬가지로 기록에서는 제외 처리됩니다. 페어대국으로 유명한 S집의 페어바둑 최강전을 한국기원의 대국 결과 시스템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회 이름은 검색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알려진 바로는 결과 시스템에 승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올릴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프로와 아마가 통합으로 출전하는 오픈 기전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대회인 삼성아재배 LG배가 오픈을 했고요. 또 국내 대회도 프로와 아마가 함께 출전하는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신진서 선수가 연승 질주를 막 하다가 아마추어 기사에게 졌어도 연승 질주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공식 대회 속에 비공식 기록이라니 기준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공식 대국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했습니다. 한국기원은 과거의 공식 기록 인정에 인색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은 과거에 초청대국을 공식 대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세돌과 커제 헤비치배나 블러드랜드배, 그리고 신진서 박정환의 남해 7번 기와 같은 이벤트 기전도 공식 대국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색했던 기록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우픈 일도 발생합니다. 이창호 선수의 41연승 기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인데요. 이창호 선수는 1990년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41연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느 날부턴가 역대 연승 기록 순위에서 사라지게 됐는데 이유는 공식 대국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국기원은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대회를 비공식전으로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이창호 선수가 국내에서 계속 이겼지만 제3회 후지스배 8강에서 고바야시 고이치에게 졌고요. 또 제2회 TV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선 다케미야 마사야키 선수에게 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기원은 한국기원이 주관하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본 주최 기전에서 거둔 패점을 연승 기록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 말부터 타국의 기원이 주최하는 기전에 한국 기사가 참여를 하는 경우를 공식 대국으로 추가하면서 이창호 선수의 41연승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이창호 선수의 연승 기록은 25연승으로 공식 순위는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응시배나 후지츠배가 공식 대국이 아니었고 중국 갑조리그도 초창기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2013년부터는 공식 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달라진 기준으로 이세돌 선수의 1000승은 생각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중국 갑조리그에서 기록한 숨어있던 41연승이 불현듯 튀어나오며 소급대 산정이 됐습니다. 이세돌은 1000승 축하연을 2013년도에 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1000승을 달성한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바둑 레전드 이창호 선수는 어떤 요일에 혹은 어떤 계절의 승률이 가장 좋았을까요? 또 가장 좋았던 승률을 기록한 대회는 어떤 대회일까요? 바둑은 이렇게 소소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에 좋은 스포츠입니다. 한 분야의 기록과 통계는 권위와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관장을 하는 것도 좋겠죠? 바둑계 공식 기전과 비공식 기전, 랭킹, 각종 통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정 기자의 F436이었습니다. 끝!